적어주는구나. 감사합니다. 마스크도 안 쓰고 있었네. 안 쓰고 있으면 말 좀 해주지. 안 쓰고 있으시는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코로나 뭐 이번 달 말부터는 코로나 풀린다고 하니까. 네네. 일번부터 하셔야죠. 1번부터 봅시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데 저 세 점이 뭐 크게 의미가 있는 점이 아닌 원의 세 점이잖아. 그다음에 뭐 x좌표가 같거나 y좌표가 같으면 뭔가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게 지름의 양끝이면 모르겠지만 뭐 이런 점 두 점을 줬단 말이야. 근데 이거 갖다가 물론 원위의 점이 이거 위에 있을 거야 중심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점을 알면 중심의 x좌표가 나오겠지. y좌표만 구하면 되잖아. 근데 그 방법도 되게 예쁘진 않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일반형을 사용해서 풀어나가면 그래서 0,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C가 0인 게 구해지고 2,1을 대입하면 4 플러스 4 플러스 2 플러스 2B가 0이니까 A 플러스 B는 4가 나오겠죠. 4네요. 4가 아니라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을 넣으면 4 플러스 36 마이너스 2A 플러스 6B가 0이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6B는 마이너스 40 A 마이너스 3B가 20이 나올 테고 빼버리면 4B가 마이너스 24니까 B가 6 A가 2가 나오겠지. 이거 중심과 뭐 반지름 물어본 건 아니니까 끝나겠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인 선생님이 볼 땐 기본적이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처음 배우는 거니까 뭐 새롭긴 할 텐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x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얘기를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봅시다. x축에 원이 접한다. 어떠한 원이 x축에 접하고 있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으면 직각이고 우리는 항상 접점과 원의 중심은 앞으로 계속 이어볼 거예요. 그럼 어떠한 걸 알 수 있냐면 x축에 접한다고 했으면 이 원의 중심의 y좌표가의 절대값이 왜냐면 여기서 b가 이 중심이 a, b라고 하면 여기 길이가 b가 되겠죠. 이거는 x축 밑에 있으니까 y좌표가 음수니까 여기 길이는 마이너스 b일 거야. 그랬을 때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b의 제곱으로 적을 수 있는데 왜 b의 제곱이냐? 절대값 b의 제곱은 b의 제곱이죠.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는 절대값 xy예요. 절대값 x분의 절대값 y는 절대값의 x분의 y고 x가 0이 아니라 0이야. 자, 그래서 중심의 갖고 x축에 접한다 했으니까 중심 좌표를 알면 이건 다 수니까 사실은 고민할 필요는 많이 없어요. 중심의 좌표가 5,마인가요? 빨리 읽었습니다. 5,마이. 그러면 반지름이 2구나. x-5의 제곱에 y 플러스 2의 제곱은 2번이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죠. 중심의 좌표를 몰라 a, b라고 하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이라고 써놓고 이건 뭐냐 내가 a하고 b의 부호는 판단하지 않겠어. 음수면 지가 알아서 될 거고 양수에도 상관없고 음수에도 상관없어. 그리고 나서 b가 양수든 음수든 길이니까 좀 달라질 건데 반지름을 물어보면 원방은 반지름의 제곱이기 때문에 b제곱을 써주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1,0하고 2,-를 지난단 말이야. 1,0을 지나니까 1-a의 제곱 플러스 뭐 b의 제곱은 b제곱이 돼서 지워져서 a가 나와요. 이걸 못 풀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3이다 보니까 연립방정식인데 2차 연립방정식이 쉽지 않잖아. 2차 연립방정식은 항상 뭐가 필요하지? 1차식이 필요하지. 1차식은 어떻게 찾지? 인수분해에서 첫 번째로. 인수분해는 어떤 애들인데 상수항이 여긴 애들이 인수분해라는 거야. 두 번째로는 2차항을 다 소거할 수 있는 애들, 식이 예쁜 애들. 2차항을 소거하면 1차식이 나오겠죠. 1차식 대입해 3문자로 바꿔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1번과 2번이 너무 더러워. 그럼 아예 상수항을 소거하는 거지. 적절하게 개수들을 곱해서 상수항을 소거해놓고 그럼 상수항이 0이니까 걔는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풀어가겠지. 근데 이걸 이렇게 대입해서 써놓고 선배들 보면 미안합니다. 목이 이렇게 요즘 잠기지? 이래놓고 이거를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불편하게 푸는 거지. A가 나오잖아요. A가 나오면 B가 그냥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 식에서? 밑에 식에서 나옵니다. 위 식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프리도 좀 봐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식 쓰는 건 쌤이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 위에서 아래로 푸시고 위에 거 보면서 아래다 푸세요. 차분하게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식을 전개하는 게 생각을 전개하는 거야. 다음 8번 넘기죠. 이번에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지금 방금 전에 X축에 접하는 걸 했고 Y축에 접하는 문제는 안 했단 말이야. Y축에 접하는 것도 똑같을 거야. Y축에 이런 식으로 접하면 X좌표 중심의 X좌표가 A, B면 A가 음수라는 얘긴데 반지름은 그럼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겠죠. 왜? 여기 1이가 반지름이니까. Y축에서 이렇게 접한다고 하면 반지름은 A가 될 거지만 우리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신경 쓰기 귀찮아. 이렇게 써버릴 거예요. 자, 이번에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합니다. 자, 좀 그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려보겠습니다. 컨닝을 하자. 그림을 좀 빌려오자. 선생님 그림이 너무 안 예뻐서. 자,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예쁘거든요. 있어요? 그럼 1사분면에서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애들은 X좌표하고 Y좌표가 같을 거고 그게 아닐 거야. 3사분면은 X축하고 Y축의 좌표가 마이너스 R과 마이너스 R. 그래서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Y는 X 위에 존재하겠죠. 그러면 2사분면하고 4사분면에서 존재하는 애는 이렇게 정의될 겁니다. 자, 그러면 2,4를 지난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 2,4는 몇 사분면에 있죠? 1사분면에 있죠. 그리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돼. 그러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면서 1사분면에 존재하니까 내가 원방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마이너스 1,5를 지난다 라고 얘기했다면 R은 양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호를 신경 써줘야 됩니다. 중심이
요렇게 원방이 요렇게 표현해요. 왜냐면 중심의 x좌표가 음수여야 돼. r은 양수야. 자, 선사분면에서 이런 애를 지난다. 아, 원방이 이렇게 되겠구나. 사사분면을 지난다. 원방이 달라지고 원방을 잘못 세우면 답이 달라져서 틀려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 거고, 그걸 뭐 아까처럼 공식화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생각을 잘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림을 그려본다거나 아니면 깊이 생각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2y는 r의 제곱 플러스 4y는 r의 제곱은 r제곱에서 r제곱 지워지고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니까 r이 2개 나와. r이 2개 나오는데 어떻게 2개 나오느냐, 좀 그림이 좀 그렇긴 한데 그림이 좀 어떻게 그려야 될까? 큰 원 얘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얘가 좀 작은 원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해갑니까? 네. 안 풀어줘도 되겠어요? 풀어줄까요? 네, 풀어주세요. 네가 풀어야지. 그러니까 보면서 풀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 선배들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막 입으로 제잘돼서 풀었어. 나보다 손이 빠르게. 니네 입이,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으면 생각보다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인간의 뇌는 그렇거든.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자꾸 불러야 내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10이야. 플러스 20은 아. 됐어요? 인수분해 뭐하고 뭐로 되죠? 10하고 2로 되나요? 마이너 R은 2거나 10. 대답을 되게 잘해. 수업에 몰입을 해서 계속 대답 말을 해야 돼. 그냥 보면은 거보다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점 A, B 정점 두 개가 주어졌네요. A하고 B가. 그리고 동점 P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동점 P가 이 비례식을 만족한대요. 그럼 P는 뭐죠? 우선 기본적으로 직선 AB 위에 P가 존재한다면 내분점과 내분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저 점들은 도대체 뭐냐? AB에게 편하게 그릴게. 그러면 그 P 중에 하나는 3등분해서 여기가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P2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애가 있냐면 이쯤에 분명히 2대1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하나 있지 않겠니? 이쪽으로 가서도 2대1인 애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은, 자취라는 건 발자취 할 때 그 자취야. 흔적의 방정식은 얘라는 거지. 뭐 이게 한글로 나와 있건 비례식이 나와 있건 식으로 나오면 되게 예쁜 거야. 쉽게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싶은데, 저 식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식을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야. 비례식은 등식이 아니라서 등식으로 꼽읍시다. 비례식 등식 아니죠? 좌변과 우변이 없어요. 등식 형태로 보이는 식입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왜 제곱하지? 루트니까 4에 x b가 어디니? 마이너스 2의 제곱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x 플러스 1의 제곱에 y 플러스
플러스 1의 제곱이 4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되지? 내가 쉽게 사인 자꾸 틀린다고 하면 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막 암산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암산 많이 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한 번에 할 때 차분하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18x 플러스 16 빼기 1 3y제곱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4y 이게 12죠? 16, 18이죠? 플러스 16 되나요? 3x제곱 4y제곱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18y 플러스 30은 0. 자, 이거 둘이 같으면 1이라고 했지. 1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정점에서 일정한 비를 가지면서 움직이는 동점 P는 원을 그리게 되는 거지. 아우, 씨, 뭐니 이거? 원을 그리게 되는데 어떤 원이야?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되고, 이건 기원전 2000년 전에 종이도 없던 시대에 그리스 시대에 아폴로니우스라는 수학자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걸 정리하면 되는데 이거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느끼나 봐.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을 찾고 중점을 찾아서 중심을 찾고 반지름을 구해서 원을 구하기도 해요.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구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아니, 왜냐하면 이 식을 정리하는 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 이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선생님은. 도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지. 다 풀진 않았어. 플러스 9 마이너스 18 8 넘어가면 8 맞나요? r제곱이 8이니까 넓이지 8파이가 답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원방 하나 끝났습니다. 다음 단어로 넘어갈까요? 다음 단어는 뭐죠?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인가요? 여기서 문제 다 풀어갖고 와야 돼? 숙제야? 이거 좀 빠른가? 좀 더 천천히 할까요? 2시간을 줄까요? 근데 나는 선생님이 그럼 옛날부터 서울에 있을 때부터 과고 외고애들하고 고3 이과들을 하니까 다 풀어주면 짜증냈거든, 걔네들은. 선생님 나머지 숙제를 저희가 해볼게요. 그렇게든 한번 해보고 너무 허덕허덕하고 양이 많다 싶으면 좀 줄여보고 천천히 수업 시간에 2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한번 쭉 해보자. 안 해봤잖아 이렇게. 뭐 수업 시간에 쫙 설명만 하는 것도 처음 해보셔서 우선 확인해야 돼. 잘 따라오면 이게 나을 수 있고 조금 못 따라오면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고 아직 학년이 너무 어리니까 차근차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두 직선이 이렇게 주어졌어. 얘를 L이라고 하고 얘를 M이라고 할게. 그러면 저 직선은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 직선을 지나는 점들이 아니요. 자, 한글을 잘 읽어볼까요? 두 직선의 교점 어디지?
여기죠. 네. 여기를 지나는 원은 무수히 아, 네. 많죠. 네. 또 뺑글뺑글 돌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애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저 점을 지나야 되니까 빙글빙글 돈다고 생각합시다. 많이 나온다라는 건 뺑글뺑글 돈다라는 건 미정계수가 포함돼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 말은 좀 어려울 텐데. 이런 애 하나 볼게. 이미 알고 있어. 저 말이 좀 익숙치 않고. 이런 애는 여기를 지나고 0,4를 m이 0이면 얼마야? 이런 애죠. m이 1이면 이런 애고 m이 마이너면 이런 애. m이 2면 이런 애고 m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런 애 거야. m이 마이너스 2면 이런 애 거고 m이 2분의 1이면 이런 애 거예요. 땡땡은 도죠. m에 따라서 미정계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얘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m이 어떻게 되든 간에 얘는 안 나와. 왜? 얘는 x는 0이 되고. 그러면 이런 애를 미정계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앞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어. 요런 꼴로 표현할 수 있어 라고 배웠을 거야. 그치? K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K에 상관없이 지나는 점이 여긴 거죠. 왜 여기야? K에 상관없이 항상 참이라는 얘기는 얘가 K의 항등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K의 항등식이 되려면 얘가 0이고 동시에 얘가 0이어야 돼. 즉 둘의 교방에 두 개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니까 교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X하고 Y가 이 점의 좌표를 알면은 들어가면은 K가 1은 항상 참이 되는 식이 되는 거야. 원도 그래요. 원도 그런데 원이 어떻게 그러냐? 원이 하나 있고 뭐 크기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원이 하나 있어. 그럼 원의 교점이 두 개죠. 원의 교점은 두 개 아니면 하나인데 위치관계를 생각해보면 안 만나거나 이런 경우는 접한다고 하고 안 만나는 경우는 뭐 우리가 상정을 할 수는 있지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 자 이랬을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이 나오고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예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많겠죠. 얘 자체도 마찬가지야. 얘도 뭐 이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 하나씩.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원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쓸데없는 짓이었고 기하를 하면 도형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원도 진짜 못 그렸네. 원이 이렇게 안 그려지지? 철분신데. 옛날에 진짜 잘 그렸는데. 그래서 얘를 x-a제곱 플러스 y-b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고요. 이 원을 이렇게 봅시다.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요 이렇게 표현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 원은 누구는 제외되냐면 요 놈은 제외돼.
K가 아무리 변해도 얘는 못 나와. K가 0이면 얘가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얘는 못 나와. 딱 하나를 뺐는데 그럼 정리를 해서 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지. 그럼 두 개가 동시에 0 되는 점은 첫 점 두 개거든. 그래서 어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원의 을 지나는 원까지 우리가 형태를 정해봤어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는 이 식은 원만 나오는 건 아니야.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치워지지. 그래서 뭐가 나와? 직선이 나오고 그 직선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공통현의 직선이라고 불러. 공통현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성분 A, B가 공통현이고 공통현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이거 확산하면 여기까지 확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도형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 기호로 처음 보는구나. 함수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해. 자, 이 기호를 해석해 보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거네. 여기서 요 기호의 뜻은 뭐지? 함수 이름이에요. 그리고 얘가 원인인 거고 얘가 결과인 거고. 그래서 과학을 보면 이게 되게 많이 나와. 시간에 대한 함수도 되게 많이 나오지. 뭐 시간에 대한 압력의 함수라든가 시간에 대한 부피의 함수라든가 이래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속도도 되게 시간의 함수가 되게 많이 나오죠. t에 대한 식이지. 얘는 뭐냐면 얘네는 함수가 아니고 직선은 함수기도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y는 fx로 썼을 때 직선은 요렇게 일반형을 정의하고 도형의 방정식 형태로 풀었을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근데 왜 꼭 이렇게 쓰냐? 얘가 훨씬 편한데 딱 하나 이게 안 나와. 여기서 이런 꼴이 안 나와서 함수 꼴에서는 이 식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도방을 쓰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래서 도방은 원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얘가 딱 그 꼴이잖아 지금. 근데 원은 네 지우 8시만 연락은 네 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쓰느냐? 얘가 중요하거든. 따로 빼는 거야. 보기 좋으라고. 원망 직선도 우리가 사실은 이 식선 안 쓰죠. 점과 직선 사이에 구하는 거 딱 하나 빼고는 저 식을 안 쓴단 말이야. 왜? 저게 예쁘지가 않아. 중요한 걸 안 보여주거든. 그래서 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도형의 방정식을 배울 건 없거든요. 이제 기하 단어는 기하 과목을 하는데 그때 좀 도형을 배울 테고 요렇게 표현 가능하다는 데까지 확정할 수 있겠죠. 일반화해서. 그러면 끝났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막 정할 수가 없잖아. 중심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지나는 점 두 개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식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식이 되게 소중한 거야. 정보가 되게 모자란데 그래도 모르는 문자 딱 하나만 써서 그 식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소중한 식인 거고 또 하나로는 공통현의 방정식은 원이 나오면 빼면 끝난다. 사실 원방 빼기 원방이잖아. 그러면 공통현이 나온다는 거지. 공통현의 방정식은 되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있으니까. 네. 찍어 두시겠어요? 필수 예제로 한 2개만 하면 끝날 것 같아. 우리 시간이. 두 원의 교점과 점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 직선은 이런 꼴일 거야. 네, 이 원이 어디를 지난다고? 1,1을 지난다고. 그럼 K가 결정돼야 안 돼? K가 결정이 되어버렸나? 결정돼요. 마이너스 K는 마일인가요? 네. K가 1이 나오니까 그 원은 2x제곱 2y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해봅시다. 원의 교점을 직접 구할 거야. 원이 만나는 점 A, B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점하고 이 점. 그러면 저거 연립하면 되잖아. 네. 연립하면 1차식이 필요하죠. 네. 빼버리면 1차식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이 나오나? 네. 얘가 누구게? 얘야. 아, 네. 알겠어? x 플러스 y 빼기 1은 0이 나오겠지. 그럼 공통면의 방정식은 어쨌든 필요한 거야. 교점을 구할 때도. 그럼 이제 교방을 만들면 선생님 교방은 교점의 방정식의 줄임말인데 y가 하나밖에 없는 게 왼쪽 애니까 x제곱에 y 대신에 뭘 넣으면 돼? 2-x를 넣어주면 이렇게 돼서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는 0이 나오니까 x는 2 뿔마 루트에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2가 나오겠죠. a는 2 마이너스 루트 2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인가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2니까 플러스 루트 2가 나오겠고 b는 2 플러스 루트 2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네. 재밌죠? 근데 우리는 앞으로 현의 길이 구할 때 이거를 안 구할 거예요. 또 다른 공식이 있는 건가요? 아니? 그냥 깊이 생각하면 돼. 아, 여기 중심이 있지. 네. 반지름이 있겠지. 네. 이렇게 직각으로 이으면 이거 중점인가? 네. 반지름은 나오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나오면 피타가 훨씬 빠르죠. 아, 왜냐하면 얘는 예쁜 거야. 그나마 예쁜 편이야. 시계 좀 깔끔 좀 적어가지고 정리하기도 편한 거고. 돌아오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딱 길이만 필요하다. 현의 길이가 필요하다. 그러면 피타를 쓰는 게 낫지. 우리가 굳이 공통면은 어차피 구할 거고 공통면을 구해서 저점좌표를 물어보지 않아. 생각보다 그래서 원과 원의 교점이나 원과 직선의 교점좌표는 잘 안 물어봅니다. 별로 예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원의 형태와 공통연의 방정식까지 개념 설명하고 문제 하나 풀어봤어요. 여기서 방금 설명했네요. 근데 이게 하면 끝이지. 요거까지 끝내자. 이 문제까지. 방금 전에서 이제 공통의 현의 길이를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한번 직접 구해봅시다. 자, 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중심도 알기 쉽고 반지름도 알기 쉬운 원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쵸? 근데 나는 선분 AB의 길이가 궁금해요. 선분 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 어떻게? 여기서 이거 빼버릴까요? 그러면 4x 플러스 4y는 4, x 플러스 y 빼기 1은 0이라는 직방향을 나오네. 원의 중심이 있었어. 빵코마 빵이야. 원점이죠. 자, 중점을 갖다 이었어. 직각이지. 쫙 내렸더니 여기가 2야. 이해갑니까? 그러면 얘하고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까? 루트 1의 제곱에 1의 제곱에 절대값 뭐야? 1인가요? 루트 2분의 1입니까? 선생님 공식 룰 때 암산 안 하죠? 그냥 하고 다음에 괜찮아. 이게 빨라? 그럼 여기가 얼마? 2분의 루트 2입니까? 그럼 여기 1가 얼마야? 조심해야 되는 게 반절 길이지. 4 마이너스 4 2분의 1 루트 2분의 7인가요? 2분의 루트 14가 나오니 그러면 AB 길이는 얼마인 거야? 루트 14. A점 B점 구해가지고 다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도 되지만 한번 해보는 건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렇게도 할 수 있었었는데 그냥 들어오니까 하지 말래 라고 해도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만 개념만 설명하고 대표예제만 푼 거고 집에 이제 숙제 해오면 문제도 풀어줘야 될 거고 안 풀리는 것도 있을 거야. 연습 문제도 있을 거야. 그럼 다시 선생님이랑 다시 해보고 하는 거니까 진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거야. 열심히 해보면 될 것 같아. 알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 영상 선생님이 한곡 올려주고